즉각적인 피드백이 오지 않는 분야가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독해력, 문해력과 같이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이요. 이렇게 비가시적이고 피드백이 즉각적이지 않으면 고무되기 어렵게 마련인데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,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심리학자한테 물어봐야겠죠. 근데 그냥 제가 경험상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든 그거를 작게 쪼개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커다랗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이더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조그만 쪼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, 사실은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은 조금의 조각글 같은 거를 읽고,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일정 부분만 읽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들끼리 토론하게 시킨다던가,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거를 다 읽고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어쨌든 그거를 읽고 나서 무언가 활동을 해본다는 거, 내 방식대로 표현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그런 활동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성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꼭 내가 이해를 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껴야만 그게 성취가 아니라, 뭔가 내가 그것과 관련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성취라고 봐가지고, 그런 식의 것들을 끼워 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,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보는 게 그 책을 읽어나가는 경험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요즘에는 스레드 같은 거 생겼잖아요. 스레드도 있고 전통적으로 트위터도 있고, 트위터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블로그도 있고, 그러니까 뭐라도 자신이 읽은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남들로부터 반응을 얻어보는 거, 이런 거를 겪다 보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활동을 지속할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에너지가. 뭐 공부도 한 번에 그냥 쭉 하면은 비효율적이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줘야지 좋다고 하잖아요. 왜냐면 그 쉬는 시간 자체가 나한테는 보상이기 때문에, 여기까지 하고 이만큼 30분 했으면은 5분 쉬고, 아니면 1시간 하고 한 10분 쉬고, 이런 게 그때그때 조그만 보상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원동력이 되듯이 저는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, 그리고 이건 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읽은 내용인데, 제가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. 시간의 지배자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설명이 나와요. 마시멜로 실험 유명한 거 있잖아요. 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마시멜로를 놓고 이거를 일정 시간 동안 참으면은 나중에 보상을 주겠다,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,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애들은 그걸 참을 수 있고 어떤 애들은 못 참았는데,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참았던 애들이 나중에 더 잘 풀리더라, 이런 거를 보고 그래서 만족 지연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. 내가 당장의 이익을 참으면서 나중에 더 큰 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이게 우리 삶에서 노력도 할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, 이런 주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펼쳐졌었는데,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기에서 일단 이 기본적인 핀트는 갖게 유지되긴 한데,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조는 갖게 유지되긴 하는데 약간 핀트를 달리한 해석 같은 것도 주어진대요. 뭐냐면, 한 학자는 그 마시멜로 실험을 하는데 좀 이따가 보상을 줄게 라고 그 말하는 어른들을 다르게 세팅을 했어요. 어떤 애들한테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. 약속을 그 전에 다 지켰어요. 애들하고 하는 약속을 다 지키고,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시멜로 이거 좀 참으면은 나중에 보상 줄게,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걸 참았다. 그걸 참는 시간이 되게 길었다. 반면에 어떤 어른들은 그 이전에 약속을 계속 어겼던 거예요. 애들이랑 했던 약속을. 뭐 한다고 해놓고 자꾸 안 주고, 미안해,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하겠네, 자꾸 이랬어요. 그러고 나서 마시멜로 이거 참아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훨씬 더 못 참았다.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능력, 당장의 이익을 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,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주변 환경이 얼마나 나한테 신뢰를 심어줬느냐. 주변 어른들,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 나한테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냐, 얼마나 신뢰를 형성을 했냐,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노력을 못한다는 거는, 노력도 재능이나라는 말이 많잖아요. 근데 그거는 어쩌면 노력은 100% 재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길러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마다 어김없이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줬던 그런 환경에서 잘하느냐, 아니면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아무리 잘해도 마치 무언가를 잘 풀릴 것처럼, 잘 될 것처럼 약속을 계속 해놓고 그게 자꾸 속임수였던 걸로 드러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냐, 기만적인 환경에서 자랐냐,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다를 거라고 보고,
한 사회 안에서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 따라서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당장 이거를 참고 기다렸을 때 그게 나중에 이득으로 돌아올 확률이 되게 낮은 집단. 그런 집단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훨씬 더 당장의 욕구 같은 거를 못 참는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고, 그런 거를 보면은 최대한 그런 신뢰성 있는 환경을 주변에 구축하려고, 내가 어른이라면은 그걸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테고,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아니면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아이들에게 잘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될 테고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. 어려운 소설을 독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해가 잘 안 되어도 통독처럼 읽어야 할까요? 다른 방법이 있나요? 글쎄요, 정해진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고,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면서 읽어야지 어떡해요. 그게 막 읽으면서 다 막 뭔가를 참조하면서 읽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, 만약에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다 못 읽으면 다 못 읽는 거고, 근데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그 소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내 다른 전반적인 상식이든 무언가를 쌓은 다음에 나중에 삶의 어떤 지점에서 다시 그 책을 읽어봤을 때 또 느껴지는 게 다를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열어놓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랬던 것 같고, 대표적으로 제가 살면서 읽었던 엄청나게 난해한 소설이라고 한다면 역시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스페인어권 문학의 이해 이런 수업에서 읽었었던 책인데, 그 당시에 거의 이해를 못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구나. 그거를 제가 최근에 다시 읽었거든요. 다시 읽으니까 확실히 많이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. 그동안 익혔었던 여러 철학적인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고,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고 나는 너무 술술 잘 익히고 이해가 다 되는데,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마 천재일 거예요. 근데 꼭 그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단 어떤 부분만이라도 무언가 느낌을 가져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때로는 이런 어려운 책에 도전해 보는 것도 되게 좋고, 그리고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 지적인 능력 그리고 지식이 향상이 되었는가, 이거를 체크해 보는데도 그런 어려운 책을 이용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시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되게 다를 수 있으니까. 네, 그러면 지금 마지막 답변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당연히 책마다 다르겠지만 500쪽 정도 되는 철학책 한 권을 클로즈 리딩 하면서 읽는데 어느 정도의 호흡으로 읽어야 할까요? 해설서 같은 것보다 철학자들이 쓴 원전이요, 가벼운 소설 읽듯이 읽을 수는 없으니 몇 달은 잡고 읽어야 할까요? 이건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른데, 기존에 있는 사전 지식에 따라 너무 다르고, 근데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고전이다라고 한다면 두세 달 걸리지 않을까요, 아마?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읽기는 보통 분들에게는 쉽지 않으니까, 그게 어떤 당장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니까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꼭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냥 앞부분만 읽어도 500페이지여도 정말 많은 책들이 한 앞에 50페이지 안에 대략 핵심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너무,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책은 대표적으로 옛날 책들일수록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책들 말고 좀 옛날 오래된 책들일수록 끝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가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. 끝까지 막 요약이 안 되는 그런, 뭐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,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런 것도 끝까지 새로운 소리가 나오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어느 정도는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고 있기도 하고, 그래서 꼭 완독을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